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임대차 3법의 폐지 내지 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보완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대체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철거의 차질을 빚던 서울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이 오는 6월 말까지 완전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복합 거점으로 활용해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서울 대표 명소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방식인 모아타운 첫 공모에 30곳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별로 중랑, 송파구 각 4곳, 도봉, 마포, 양천구 각 3곳, 종로, 구로구 각 2곳, 강북, 서대문, 강서, 동작, 중구 각 1곳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 오픈한 가게를 지나가는데 그 축하 화환들에 여러 가지 재미난 문구들이 좀 쓰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 중에서도 그래도 저도 탐나던 문구 하나는 바로 대박나서 돈 세다 잠드소서였는데요.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돈 세다 잠이 드는 것 우리 모두가 꿈꾸는 희망사항이겠죠. 여러분의 그 희망사항도 부동산 투자로 이루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시작할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더 많은 고민 만나보기 위해서 스피드 문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도 출근길에 보니까 개나리는 정말 만개를 했고 벚꽃도 종종 피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가운 봄꽃처럼 또 반가운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기사 구대셋의 정준호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대셋 정준호 이사입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살펴보고 또 문자 상담도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이사님의 도움 필요하신 분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고민 상담 나눠보기에 앞서서 1번 헤드라인 뉴스로 전해드렸던 임대차 3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좀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먼저 손보게 될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었죠. 임대차 3법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사님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대통령 인수위가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심지어 폐기까지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 자체가 처음부터 좀 약간 말이 있었던 법들이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던 법인데 그 법들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들을 계속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셨고요. 인수위도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보완책들을 생각해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공급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임대 등록 사업자들에 대한 보완책들, 그러니까 임대 등록 사업자가 지금 2020년 7월 10일 날을 통해서 아파트의 임대 등록 사업자들이 폐지가 됐는데요. 이 부분들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시 등록 임대 사업자를 낼 수 있게 그걸 보완하는 정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또 아울러서
임대차 3법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지금 뭐 전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그리고 또 전월세 신고제라든가 그리고 그 임대 보증금을 5% 이하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놨는데요. 분양가 5%를 상한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약간씩 수정을 할 건데요.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2년 플러스 2년 해갖고 4년을 총 연장할 수 있는 법들을 뭐 그 법들을 수정해서 아니면 4년을 3년으로 줄이자든가 아니면 보증금을 5% 부분을 아예 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지를 하되 5% 아닌 더 좀 약간 높은 금액으로 상향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더 연장 기간을 보류를 해서 연장을 조금 더 시켜준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계속 그 요즘 좀 뭐랄까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혜택 부분을 또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혜택, 베네핏을 좀 많이 줘서 그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보자라는 또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무슨 착한 임대인이라고 뭐 소위 표현을 하는데 임대 보증금을 뭐 5%보다 좀 적게 올린다든가 아니 임대 보증 기간을 좀 임대 계약 기간을 좀 늘려준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전월세 뭐 신고제라든가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그리고 또 보증금 상한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놓고 있다 보니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확률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제 새로 지금 인수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2022년 7월, 그러니까 앞으로 7월 정도 되게 되면 전월세 그 계약갱신권을 청구를 했던 1세대들이 지금 2년이 도래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임대인들이 한꺼번에 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좀 심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좀 완화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보는 게 지금 현재 방법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다 보니까 그 임차인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도 상당히 열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에서 보장받던 부분들을 월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열악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정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 인수위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당과 야당, 지금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에서 양극 간에 서로 간에 의견을 좁히질 못하면 또 이거 역시 또 진행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부분을 보시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인수위나 또 지금 현재 정부나 여러 가지 보완 안점을 좀 제시를 해서 앞으로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하셔서 이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전월세 상승을 불러일으킨 임대차 3법이다라고 보고 가장 먼저 좀 손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그런데 조금 언제나 걸림돌이 있죠. 국회 다수당이 현 여당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 없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동산 시장에 정말 한시도 눈 뗄 수 없이 계속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월세도 불안하고 또 부동산 가격도 불안한 요즘 시대에 2022년 과연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지 내 집 마련할 만한 곳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지금 요즘 뭐 계속 모든 부동산 부분에서 좀 기대감도 상당히 커졌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또 지금 새로운 신정부, 새로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또 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십니다.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취득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또 투자나 이런 방향을 잡아가셔야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어느 곳으로 어떻게 가셔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또 하나하나 그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방향을 가야 될지, 그리고 올해 관심 깊게 봐야 되고 관심 깊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어떤지, 어떤 지역을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혼자 하기 조금 어려운 길이다라고 생각되신다면 2022년 부동산 투자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선착순으로 30분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면 저희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화요일 이 시간은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그리고 스피드 문자 상담 이어갈 예정입니다. 문자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누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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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저희 스튜디오랑 전화 연결이 조금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디오가 스튜디오랑 조금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동안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사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한 주에 선착순으로 30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6번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니까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오늘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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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네네. 이사님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상담 소리? 네,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오디오가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오늘은 전화 연결하는 데 앞서서 먼저 문자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문자로 고민 내용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인데요. 언제나 이 번호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조금 자세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더 친절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번 무료 상담 전화도 이용 가능하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고민 이야기 살펴보기 위해서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문자 주신 내용들 많이 살펴보고 있거든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분들의 문자 고민 사연 함께 할 테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문자로 얼른 간단하게 좀 질문하고 싶다 하신다면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상황 내용 보내주세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어떤 문자 사연들이 좀 올라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고민들이 좀 올라와 있을까요? 네, 문자 좀 보겠습니다. 상계주공 10단지 전세 주고 있는데 재건축이 언제부터 말이 많았는데 언제 말이 나왔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새로운 정보로 바뀌면 빨라질까요? 그랬는데요. 상계주공 10단지 뭐 요즘 이쪽 지역 부동산 뭐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 재건축 진행 단계에서 좀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좀 초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계주공 10단지 자체가 워낙 교통 편의성도 좋고 바로 옆에 역을 끼고 있다 보니까 교통 편의성도 좋고 또 이 상계주공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계주공 10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비안전진단만 진행된 상태고 이제 뒤에 정밀안전진단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요즘 분위기 자체가 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분위기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신정부,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좀 같이 잡아서 분위기를 잡아서 가고 싶은 마음에 아직 이제 예비안전진단에서 정면안전진단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차츰차츰 진행이 될 거니까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명시 철산주공 13단지 보유 중인데 재건축 안전진단이 언제 정도 진행이 될지 알고 싶고 계속 보유하면 나중에 괜찮아질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는데요. 광명 철산주공 13단지 뭐 더 이상 뭐 말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철산역 바로 앞에 끼고 있고요. 철산동 자체가 뭐 말이 좋아 강명시지 서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접근성도 좋고 바로 뭐 같이 뭐 서울이라고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들이 안전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이렇게 많이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게 되면 진행이 빨리빨리 될 텐데요. 아직 요 뭐 강명 철산 중공 13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진행되는 거는 좀 그래도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아직 지금 뭐 예비안전진단만 통과한 상태라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보시면서 계속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구 화곡봉동 단독주택 보유 중인데요. 공공재개발 추진한다고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됐다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뭐 재개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요. 지금 화곡본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곡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신규 주택, 그러니까 이 구축이나 신축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뭐 그 공공재개발에 대한 그 진행을 아직 들어가지 않은 단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안만 한 단계입니다. 제안만 한 단계인데 이게 좀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노후도 같은 경우들이 좀 이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후도 부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계속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아이파크 24평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 화성 동탄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 보유하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향선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GTX 노선이 들어가면서 이쪽 지역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물량이 좀 과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이제 동탄에서 인동선이라 해서 인덕원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인동선을 통해서 동탄까지 연결하는 부분도 상당히 편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때 계속 조금 보유하시고 그리고 주변 지역의 개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 푸르지오 35평 임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7월에 전세 기간이 끝나는데 팔아야 할까요?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이 7월에 전세 기간 끝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왜 고민이 되시냐면 좀 아까 서두에 맨 처음에 저희가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차 그 3법이 바뀌면서 계약갱신권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7월에 지금 임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계속 지금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등포 지역은 영등포역 자체에 좀 주변 지역에 개발 계획들이 아주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뭐 쪽방촌 개발 계획이라든가 또 그 건너편에 스퀘어원 옆쪽으로 있는 또 개발 계획들 그리고 또 여의도로 연결되는 고가도로나 영등포 로타리 개발 계획들 여러 가지들이 지금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아파트 옆에 있는 부분에 지금 2,580세대의 지금 공공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재개발까지 같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쪽이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좀 보유하시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고 그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다시 또 시간이 되면 문자 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 음향 문제로 여러분과 문자부터 좀 스피드 문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시는데 조금 더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언제나 이사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2022년 부동산 투자 계획 과연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용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선착순 30분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서울에요. 네, 투룸 다세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 향후 전망이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어떤 주택 보유하고 계신지 저희 주소나 이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성동구 마장동에요. 네, 775의 4번지요. 775의 4번지. 주택은 네. 그럼 이거 하나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성동구 마장동에 775의 4번지 1주택 상황이시고 거주는 여기 안 하고 계세요? 네네. 네, 그럼 투자 목적으로만 좀 보유하고 계신 건데 계속해서 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이사님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한번 볼까요? 이 지금 오피스텔이라고 나오네요. 아, 그게 지금 오피스텔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아, 오피스텔하고 지금 다세대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건가요? 네네네. 아, 예.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건 다세대 물건이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상에 보시게 되면 이 주변에 요즘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시겠어요? 네, 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위치상으로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지금 5호선 마장역이 있고요. 네네. 이 밑에 바로 왕십리역이 있죠. 네네. 근데 접근성이 어떤 역으로 접근을 하든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네네.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뭐 이게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피스텔이라도 상관없어요. 네. 네, 오피스텔에도 상관없고 지금 다세대로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지금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물건들은 상당히 좀 인기가 좋죠. 선호도가 좋습니다. 지금 이거 네네. 다세대 평수가 뭐 크기가 뭐 투룸인가요? 뭐 얼마인가요? 네, 투룸. 투룸 다세대시고요. 실평수입니다. 이런 좁은 뭐 원룸이나 1.5룸이라든가 투룸, 원룸 뭐 이런 것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일수록 이런 교통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아야 될 거는 주변에 업무 시설이나 이런 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아야 되죠. 요즘 직주 근접성이라 그래서 가까운 쪽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차피 지금 이거 임대 주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네. 예, 임대를 하실 때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과 주변에 인프라들이 많이 갖춰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이쪽 마장동 지금 축산시장 쪽 개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마장동 축산시장을 지금 이제 다 개발을 할 거예요. 정비 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될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그쪽에 또 인프라들이 많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시게 되면 지금 뭐 임대를 하시고요. 아니면 또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이는 차익형으로 가지고 계시던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단 이 좀 뭐랄까요? 이런 좀 작은 평수에 있는 부분들은 차익형으로도 크게까지 많이 가지는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네. 예, 수익성은 괜찮으신데 이 차익형으로 가지고 계기에는 큰 차익형은 못 보니까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거를 좀 매도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적절한 시기는 지금 왕십리역 쪽에 있는 개발 계획도 부분하고 마장동 개발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선에 올라왔을 때, 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때, 그 정도 선이 지금 적절한 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을 때 매도 부분을 좀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때가 언젠데요? 아,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개발되고 있는 걸 지켜보시라는 거죠. 관심 있게.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네. 제가 지금 그 월세를 주고 있는데 네. 그 아까 서대 그 말씀하셨지만 그 임대차 네네. 3법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데요. 네. 그 월세를 이제 만기가 내일 모레 됩니다. 금방 5월 달에, 네. 6월 달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몇 프로 올리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네. 그 실거주를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실거주요. 그러면 지금 네, 그 시청자님께서 5% 여기에 실거주 5%로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올리면은 뭐 실거주 1년 인정해 준다. 뭐 그 부분에 아,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그런 가지 게 말들이 아닙니까? 상당히 많아요.
실거주 네. 부분을 임대를 하게 되면 실거주 부분을 없애주겠다까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무슨 아, 말이냐? 네. 임대를 2년을 하면 실거주 2년 해야지 양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 2년을 인정을 해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이 부분은 인수위와 대통령 인수위와 지금 현 정부와 여러 가지 타협점들을 찾아야 되고 인수위가 나중에 또 대통령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돼서 진행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사항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요. 네.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인가 월세인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뭐 5% 이내로 올리면 네, 지금 보증금을 전 보증금에서 새로운 계약을 할 때 5%밖에 인상을 못 해요. 네네. 예. 연장 계약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일반이면 연장 계약을 할 때 2년 살고 2년 더 연장할 때는 5% 안에서만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 보증금을요? 네. 월세는요? 예? 월세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월세나 보증금이나 다 바뀌잖아요. 네네. 그거를 산출하는 시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출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고요. 방송 시간이다 보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왕십리 역세권 개발과 함께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큰 차익형으로 가져가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전월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아직 사실 인수위의 방침뿐이어서 뭐 하나 정해진 게 확실하게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사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저기 고덕 아로테온, 강동구 고덕 아로테온을 너무 오래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 지금 한번 갈아탔으면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그럼 이거 조합원 상태 때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거죠.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를 이제 좀 고점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갈아탈 만한 시기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덕 아르테온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요? 네, 네. 지금 뭐 이쪽에 지금 뭐 특별히 매도하시고 싶은 이유가 좀 아까 뭐 너무 오래 계셔서 뭐 네네. 매도하고 싶다 이거밖에 없으신 건가요? 네, 네,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요? 네, 네,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 입지적으로 상태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뭐 강동구가 조금 인기가 좋죠. 네, 알고 계세요? 네, 부동산이 많이 올랐죠. 네, 요즘 뭐 심지어 무슨 뭐 강남 4구란 소리까지 나와요. 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까지. 그 네. 정도로 이제 강동구의 위상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시청자님한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당분간 더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여기가 왜 좋죠? 이쪽이요. 네, 지금 현재 좋은 것도 있고 앞으로 좋아질 것도 있기 때문에 이쪽이 네. 좋은 거예요. 부동산은 네. 지금 현재만 좋은 거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 현재는 조금 안 좋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게 많이 보이게 되면 이 부동산의 네. 값어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 지금 대표적인 이거는 곳이 뭐- 용산이잖아요. 용산은 지금 네. 개발된 게 별로 없는데 네, 용산의 값어치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개념은요. 아, 그럼 강동구가 지금도 좋지만은 앞으로 더 조금 더 개발될 것도 앞으로도? 많고 교통 편의성도 더 좋아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강동구가 조금 더 인기가 좋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지금 보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9호선 연장 계획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시청자님의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위치 자체도 지금 5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네, 위치 있게 예, 맞죠? 아파트 안에 거기에다가 들어가 지금 있어요. 고동역에 9호선이 연장이 되죠. 알고 계시죠? 아, 네. 예. 네. 네. 그러면 지금 고동역까지 한정거장 뭐 솔직히 도보로도 접근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네, 네. 예, 그 도보로 갈수 정도의 있어요. 지금 9호선 역이 또 들어온단 말이죠. 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동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계속 또 별내선도 생기고요. 네, 네. 그죠? 그리고 네. 또 고덕 비즈밸리라는 게 생기죠. 혹시 아, 알고 네네. 계세요? 아, 옆에 짓고 있어요? 예, 고덕 비즈밸리라는 게 생기는데 네.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거 뭐랄까 종사자들이랄까요? 그런 분들이 아마 오실 거예요. 한 4만 명 정도 가까이 지금 아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한 네. 9조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개 정도의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네. 이곳에 무슨 생활시설,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무슨 뭐랄까요 극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옵니다. 판매시설이나 유통시설 같은 것도 다 같이 들어올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약 4만 명 정도의 이 저게 인프라가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저 멀리서 출근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네. 대부분 요즘은 직주근접이라 그래서 이 주변 지역으로 많이 퍼지게 됩니다. 직장 가까이. 그죠? 네. 그러면 네. 이쪽에 수요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겠죠. 아, 수요가 몰려들고 개발 계획들이 앞으로 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유하시고 갖고 네. 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 지금 뭐 약간의 등락폭이 있다 그래도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짐을 더셨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기분 좋게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쭉 보유하시면서 언제든 마음 흔들리시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나눠볼까요? 지금 현재 그 쌍문 한양 2차 그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예비 안전 진단 들어갔고 네. 혹시 그 향후 전망이나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갈아타기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매도하는 게 좋을지 해서 알겠습니다. 상담 문의드렸어요. 네. 예. 도봉구 쌍문동에 또 유명한 아파트죠. 이 한양 2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럼 여기 거주도 지금 좀 하고 계실까요? 예, 지금 실거주하고 있어요. 네, 실거주하시는 아파트인데 지금 이거를 예비안전진단 통과해서 조금 더 보유하느냐 아니면 갈아타기 시점으로 보느냐 어떤 게 예, 맞는 예. 건지 한번 이사님과 따져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보유하신 지 꽤 되셨어요?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예, 지금 2020년 예, 얼마 안 되셨네요. 들어왔어요. 예. 보유하실 때 그러면 뭐 그때 이걸 구입하실 때 생각하고 계셨던 뭐 투자랄까요? 뭐를 구입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그쪽에 좀 어릴 때 좀 오래 살았고 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네. 사실 뭐 어디라도 저희가 지금 가능한 선에서 사실 어디라도 좀 잡아야 될까 싶어가지고 일단 네. 매입을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일단은 지금 쌍문 네. 한양 2차, 3차, 4차 아파트라고 돼 있죠. 이 2차 아파트에 지금 예. 이제 뭐 예빈 진단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저번 주에 그죠? 신청했어요. 예, 신청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알고 예. 계시겠지만 재건축을요. 진행 중인데 예. 이 지역은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에요. 예. 뭐 역으로 접근하기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예. 주변에 있는 호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창동 지역, 상동역 쪽에 지금 GTX 노선들 개발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쪽 예. 역 주변을 전부 다 개발을 하게 되면 이 효과들이 지금 주변에 파급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여기 다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파트에요.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예비안전 진단을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예비안전 진단은 이 재건축의 예.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예. 예비안전 진단 지나면 정밀안전 진단을 하고 적정성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예.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지금 예. 현재 분위기는 새로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어준다, 완화해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재건축 연한이 다 가까운 지금 이것도 한 29년, 30년 가까이 됐을 건데 재건축 연한이 된 아파트들은 그 부분에서 지금 완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네. 법이 이제 좀 제정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주면 솔직히 예비안전진단이나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거는 좀 쉽게 노후도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데 정밀안전진단이 상당히 어려워요. 적정성 평가 같은 경우는 더 어렵고요.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해주게 되면 재건축으로 이어지기가 상당히 편하겠죠. 근데 진행 이제 사항도 저는, 상당히 네. 빨라질 거고요.
그러지만 그래서 네. 지금 초기 예, 예. 단계에 지금 재건축 네. 진행 단계 초기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왜냐하면 주택 공급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완화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의외로 좀 빠른 진행들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뭐 지금 네. 서울시에서도 신속통합이라 그래서 계속 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신다 그러면 지금 잘 갖고 계시면 이 재건축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계속 잘 보유하시고 또 잘 네. 진행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큰 고민하지 마시고 여전히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역시 기분 좋은 보유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평촌 공작부영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 네, 실거주를 할 집이 아니라서 거기는 네, 이제 대구 신도시 쪽으로 갈아타기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저점에 팔아서 또 어. 대구 신도시 많이 올라 있는데 사는 건가 싶어서 네.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지금은 좀 갭 투자를 해놓으신 건데 실거주 목적으로 백오 신도시로 좀 이사를 원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백오 신도시에서는 좀 보신 곳이 있을까요? 호반베르디움 1차요. 알겠습니다. 안양 평촌의 공작마을 아파트를 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매도해서 백오 신도시의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해서 실거주하면 어떨지 한번 이게 꼭지에 갈아타는 건 아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공작 부영마을 오래 계셨나요? 제가 2015년에 구매했었어요. 네, 2015년에 하셨고요. 네, 네네. 지금 이게 왜 지금 이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매도를 하시고 지금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어차피 여기서 제가 살 생각은 없어갖고요. 아, 그래서 이제 실거주로 집을 사긴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나중에 사면은 105 거의 신도시가 더 오르진 않을까 해서 빨리 팔고 빨리 사물까 지금 고민인 거거든요. 그러면 뭐 투자의 목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고 그냥 사시는 거주의 목적만 갖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뭐 조금 앞으로 투자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가지고 있더라도 거주의 목적만 필요하시다는 얘기신가요? 105 신도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기 지금 공작부영 말씀드립니다. 공작 부영이요. 네, 네. 거기는 거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투자로만 구매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매도를 하실 거예요? 매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성급하게 매도하는 건가 싶어서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매도하시는 건 말씀 그대로 성급한 판단이실 것 같아요. 네. 105수로 가시더라도 네네. 여기는 매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제가 이유를 간단하게 몇 개 설명해 드려 볼게요. 네네. 예, 여기가 어디죠? 안양 동안구죠, 동안구. 네네. 네. 그런데 지금 동안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범계역과 평촌역, 요 인덕원역까지 사이에 있는 요 지역들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지역에 지금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죠. 평촌역까지도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네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는 이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4호선 사고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좋죠. 네. 차량으로도 접근성이 좋고 전철로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인덕원역에 뭐가 들어오죠? 잘 모르겠어요. GTX가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네, GTX가 들어오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역까지 GTX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변의 교통 여건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죠. 네네. 더군다나 지금 전화를 주셨는데 뭐 실례지만 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30대요. 30대시면 결혼을 하셨나요? 네, 결혼해서 그래서 지금 실거주할 집을 찾고 자제분은 있으시고요? 자제요? 예. 아직은 없고요. 근데 임신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은 있으시죠? 네, 예. 네. 거기를 봤을 때도 여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학원가나 근데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네. 자제분들을 키우시기에도 105보다는 훨씬 낫긴 해요. 그리고 근데 뭐 제가 105는 그냥 직장이 생활의 목적으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네네. 말씀을 더 안 드리겠는데 이거는 매도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거기에다가 지금 뭐 항상 오늘 뭐 따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신정부 새로운 정부에서 네. 예 지금 이 부분에 공급배에 대한 계획들을 얘기를 했죠. 바로 일기 신도시에 지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완화를 해주려는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 일기 신도시가 어디겠습니까? 분당, 일산, 어디죠? 평촌, 상동. 여기 지금 어디겠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분포 3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5개 지금 지역을 얘네들이 지금 바꿔주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떠겠어요? 아, 이게 지금 연식이 지금 꽤 됐죠. 네네. 일기 신도시들을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지금 밀어붙여서 진행을 해주겠다고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지금 바뀐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겠다고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거를 매도를 하면 아깝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제가 직장이 인천이어서 네. 100곳을 삼천에서는 가시는 것까지는 저도 추천을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100곳도 상당히 좋거든요. 좋은데 네네. 문제는 이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얘를 매도하기는 아까운 시점이라는 겁니다. 아,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본 이유가 꼭 네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가셔야 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왜냐 더 좋은 투자처라든가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하면 뭐 매도를 하시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으신데 네네.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단지 좀 거주의 목적으로만 조금 더 새로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괜찮은 곳으로 가시고 싶어서 얘를 파신다 그러면 얘는 좀 아깝다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요거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에요. 언제 파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투자 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지금 매도하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105 신도시에는 또 임대로 거주하는 방법도 함께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나눠볼까요? 예, 제가 갈아타기를 지금 고민 중인데요. 네. 지금 강운대역하고 석계역 사이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그거 매도하고 그다음에 답심리동에 있는 미드카운티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네. 그 시기와 또 그 방법이 옳은 건지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그 광운대와 석계역 사이면 월계동 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거기에 거주하시는데 이걸 좀 네. 매도를 하고 동대문 네. 답심리동에 레미안 미드카운티로 이사를 가보면 어떨지 조금 더 네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건지 이 두 개를 좀 네네.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한번 그 두 네네. 지역 이야기 이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주소 보고 지금 위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레미안 미드카운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월계동 현대 아파트에서 네. 여기로 갈아타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 레미안 미드요. 신축 이것도 음. 저희 지금 여기 월계동보다는 조금 더 상급지라고 좀 판단이 돼서 그냥 한번 그렇게 옮겨볼까 하는데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뭐 결론부터 그냥 말씀드릴게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갈아타세요. 아, 네. 예, 예. 설명 한번 잠깐 드려볼게요. 이 지역이 네. 나쁘지 않은 지역은 맞습니다. 월계 지금 현대가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주변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역도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뭐 강원대역에 또 뭐가 들어오죠? GTX. GTX도 들어오죠. 또 이 위쪽에 지금 동북선 전철이 또 지나갈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가운데 끼고 주변 지역의 교통 편의성들이 상당히 좋아지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쪽 지역들이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중랑천이 있죠. 네. 요즘 이 중랑천 양쪽 옆으로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네, 앞으로 미니팜 개발 뭐. 계획들이 네. 중랑천이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선호도들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봤을 때 위치상으로 상당히 괜찮은 위치는 있습니다. 있는데 네. 더 좋은 위치로 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네. 잠깐 볼게요 한번. 네. 네.
자, 지금 레미안 미드카운티 쪽으로 왔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뭐 있으신가요? 그냥 신축 중에서도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거라고 생각했고, 네. 지금 염려되는 거는 네. 전철역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거. 네,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요. 전철역에서 멀어지는데 그 대신 조금 멀어진 대신 주변이 너무 좋아져요. 네. 네, 설명을 약간 드려볼게요. 지금 네. 위치에서 여기 지금 청량리역까지 가는데 대략 지도로 봤을 때 대략 한 걸어 도보로 한 7, 8분, 8, 9분 걸릴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도 거리에 좀 아까보다는 거리가 멀어졌죠. 멀어졌지만 네. 청량리역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죠? 옆에 다 지금 뭐 네, 이쪽 하나 지금 시장- 청량리역 주변 전체가 지금 네.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 편의상은 서울에서 최고입니다. 네. 이쪽에 서울 내에서 최고의 교통 중심지가 될 곳이 이 청량역입니다. 네. 12개 노선이 들어오는 청량역의 근처에 있으시다. 이거 얼마나 좋은 저건가요? 그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저 옆에 지금 다 재개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네. 지금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청량리 지역 쪽에서 다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지역 전체가 아주 큰 대규모의 신도시처럼 될 거예요. 네. 근데 신도시가 대부분 바깥에 있죠. 서울 네. 외곽 부분에 신도시들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서울 한가운데 중심 지역에 교통 편의성도 엄청 좋은 곳에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엄청 잘 갖춘 곳에 이런 대규모의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신축이잖아요. 그죠? 네네. 앞으로 더욱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아까 월계도 좋지만 월계 현대아파트도 좋지만 여기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갈아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네, 시기는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예. 네? 따로 상관없을까? 갈아탈 시기는 시기는 뭐 굳이 네네. 그렇게 많이 늦추지 마세요. 네, 너무 많이 늦출 필요는 없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지만 우선 갈아타기로 보신 아파트가 더 괜찮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기분 좋게 전문가의 검증까지 받으셨으니까요. 이제 이사 계획 철저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도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2638-3916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나 내 집 마련 이야기, 전문가와 좀 긴 시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준호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1 상담 시간도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 또 무슨 이야기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이사님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도 방송 내내 나왔던 얘기죠. 뭐 재개발, 재건축 요즘 계속 그런 얘기들이 아주 뭐 시중에 모든 부동산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다 그런 얘기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급변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떤 길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그런 해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되셔야 그런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한테 상담 받아보시면요.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부동산의 방향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그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의 그런 투자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는 많은 바람이 불어오겠지만 아직 뭐 하나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고민 더 깊어지실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답안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무료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연락 주시고요. 또 1:1 대면 상담에 대한 문의도 주시면 친절하게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낮 동안 날씨는 어제보다 더 포근하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날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